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뭐 개최지가 이제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참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일본 정부도 엑스포 개최지를 뭐 부산으로 지지 방침을 굳혔다.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보도들이 나왔고 대통령이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게 엄청난 그 홍보한 거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초라했던 것 같아요. 다들 보셨나요? 저는 예. 어제 정말 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줄 알았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그렇죠. 예. 아니, 어제부터 계속 그 뭐 뉴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며칠 전부터 신문에서는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으면 뭐 49대 50일까지 뭐 바짝 따라왔다. 박빙의 승부. 뭐 그러다가 이제 전략까지 나오잖아요. 1차 투표에서는 그 3분의 1을 저지하고 결선으로 가면 이탈리아 표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역전한다. 아니 구체적 전략까지 나오고 거기다 어제 KBS는 뉴스를 뭐 저 부산에서 현재 진행하고 MBC도 뭐 저 그 신문 방송에서 뭐 하도 이러니까 진짜 뭐가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19대 29인데 29대. 네. 29라는 숫자가 네, 사우디가 119. 119. 그러니까 29대 17. 그렇지. 우리로 치면 29대 119죠. 네. 29라는 숫자가 상당히 이게 석패가 아니고 100 몇십 개 나라 중에 우리가 저 정도라는 걸 확인시켜준.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무모한 꿈을 꿨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실을 잘 모르고 덤볐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우디가 3분의 2를 득표하는 걸 일단 저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할 때 그때 이제 이태리 표를 끌어와 가지고 뒤집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사우디가 저희 지금 표 이제 나온 거 보면 한국하고 그 이태리하고 두 개 합쳐도 46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리 표를 끌어와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100% 끌어와도 안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의 몰랐던 거죠. 깜깜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요새 말로 한 내피셜로 그 계산을 한 거죠.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세요. 그 자기가 현장에서 만나면 느끼는 감하고 상당히 틀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그렇게 느끼도록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또 제대로 그 조언을 안 하고 그 감추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건 완전히 그 대통령 주변에 이 간신배들이 득식을 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와 그 반응을 보면은. 아니 근데 대통령이 지금 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가 82개국 정상을 만나서 직접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지난 9월에 유엔에 가서는 4박 6일 동안 47개국 정상을 뭐 분 단위로 쪼개서 만났다. 그런데 그러면서 코피까지 흘렸다고 했잖아요. 다음 날 서울에 와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반타작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3분의 1 타작 정도 조금 3분의 1 타작을 한 건데 과연 이거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감으로 이렇게 해서 만나서 82개국 정상 뭐 저기 47, 8개국 정상 만나고 1대1로 하실 때는 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했다고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저는 아까 29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우디는 그러니까 자기들 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122개국 국인데 세 나라는 어떤 다른 일은 참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119를 정확히 맞췄고 우리는 29표 나왔는데 며칠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50몇 표라는 둥 뭐 전혀 예측을 못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단지 외교만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판세를 어떤 그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예상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이런 능력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거 판단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는데 대통령의 어떤 판단 능력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오판하면 나라가 큰 위기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송 부장관 말 부족하다고 하는 거 되는 게 아니죠. 맞는데 제가 이렇게 듣는 말에 따르면은
외교부의 어떤 그 담당자들은 진작부터 이거 예. 안 된다 이렇게 이건 외교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든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서 하니까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밀고 나가는 거 무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것을 누가 간신 같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 가서 만나시면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위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이거는 진짜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판단 능력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거기서 나오는 오판이 나라를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동안의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종료했을 때까지 최선 당부.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은 결선서 역전 가능 이런 식으로 코멘트들 많이 보도를 저는 했군요. 이거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그 언론의 보도에는 팩트가 없습니다. 다 일방적 주장만 있어요. 일방적 홍보, 띄우기, 뇌피셜 이런 거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언론이 뭐냐면 뭐 대통령이 몇 개국 정상을 만났네, 뭐 시간 쪼개면서 만났네, 기네스북에 오르네, 지구를 몇 바퀴 돌았네. 예? 근데 유엔에 가서도 뭐 40몇 개국 정상들을 만났다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데 한국 대통령 10분 만나? 20분 만나? 그러면 상대 나를 이 정도 대우밖에 안 해주나? 그건 외교가 아니죠. 역효과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 뭐 시간을 쪼개가면서 몇 개국 정상을 만났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하다가 코피를 흘렸는데 뭐 그래 미화만 해놨잖아요. 그 뉴스만 그 기사만 보다가 오늘 아침 결과를 보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사기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기만 당한 거죠, 이거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엑스포 관련 한국 그 언론들의 보도는 보도가 아니라 홍보였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얘기를 그냥 그 희망을 실어갖고, 희망도 잔뜩 실어갖고 몇 배 뻥튀기 해서 전하는 데 불과했고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우리 엑스포 관련한 어떤 보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감사원이 이거 뭐 올해만 해도 3천억이니 뭐 5천억 썼다 그러는데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분석,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다 한번 따져봐야 되고, 언론은 언론대로, 언론이 물론 국가 행사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죠, 무조건. 그걸 잘 짚어줘야죠. 잘 짚어줘야지. 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가짜뉴스 체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해봐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국면에서 그 대통령 해외 순방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원래 행사처럼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다 나가면 13번 나가는 걸로 제가 보니까 계산이 되던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 순방의 뒤에서 더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덕수 총리예요. 제가 국무총리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한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이전까지 13번 나갔더라고요. 요번까지. 그런데 이 대부분이 엑스포 관련 그 유치 활동하기 위해서 순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국무총리가 많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많이 나갔으면 효과라도 보되더니 전혀 효과 없지 않습니까? 주로 나간 데가 아프리카, 유럽이었더라고요. 지금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나간 게 8차례예요. 그러고 그 중에서 10월 이후에 4차례나 나갔어요. 4차례. 결국 제가 보면은 이 엑스포 유치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 갖고 외유 나가는 어떤 그런 꼴인데, 한덕수 총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국민 세금 갖고 유럽이네 뭐 아프리카네 가기 힘든데. 놀이한 거예요. 자기 마당으로 만든 거예요. 참나.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도 아니면 언론에서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과연 그렇게 많이 나가서 얼마나 썼고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좀 점검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점검해야 되지만 총리도 그렇고요.
보니까 장관들도 많이 나갔어요. 아, 장관들도 많이 나갔어요.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안도라 공국, 안도라 공국 가기 힘든 나라거든요. 소국. 거기 도대체 왜 갔는지.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왜저 예. 방심이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게 뭐 압수수색을 한다, 뭐 방심위 같은 데서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다 검열에 걸려서 제대로 비판을 못하는 거죠. 비판을 못하니까 결국 그 부산 엑스포 이것도 결국에 실패한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제대로 정보 못한 거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언론이 제대로 그러면 못하니까. 이 부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언론은 그 희망성 가장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검증을 해야 된다. 정부는 왜 이렇게 역전승까지 다 갔다고 이렇게 했으면서 못 파냈는지. 29표밖에 예, 예. 그 못 얻은 이 참담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대통령의 나의 부족함의 소침이다라는 그 대국민 담화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 이제 유치 실패하고 나서 이게 전 정부에서 이제 잘못이다. 이거 좀 유치 활동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거 이런 식의 또 그 책임 회피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보도들이 저기 나오던데. 전형적인 책임 전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또 사우디한테는 또 저기 오일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일머니의 네.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최소한도 우리 삼성이나 그 LG나 SK나 뭐 이런 어떤 한화나 이런 재벌 총수들을 뭐 그 순방 때마다 끌고 다니면서 유치 활동을 해온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사우디 오일머니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오일머니는 좀 상수죠. 예,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뭐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도 저기 전부 다 그럼 우리는 무슨 머니입니까? 오일머니가 그럼 재벌머니를 이긴 겁니까? 우리는 재벌머니인가요? 그러고 뭐 문 대통령이 뭐 문 대통령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뭐가 늦었다느니 안 했다니 그러면은 예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복궁 담이 무너지면 지금도 대원군 탓입니까? 예. 아니, 지금 정부의 책임 아니에요. 이런 투표를 얼마 전에 그 저기 저 뭐죠 저 새만금 네? 그 잼버리 그것도 그 전북 탓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겁하면 안 되죠. 그러고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잼보리 실패도 엄청나게 크죠. 좀 약간 이게 이번 유치 실패 영향이 그러니까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럴 때 언론에 제대로 비판해서 정부가 뭐고 제대로 점검할 기회가 됐다면 좀 나았을지는 모르죠. 근데 그때마다 계속 덮어주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런 것도 점검해야 돼요.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막 그 10월 말 11월 가면서 막 프랑스 뭐 BI 총회 뭐 이런 데 가고 그때 나온 사람들을 막 저기 맨투맨으로 만나면서 하면은 표가 이렇게 바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참 환상입니다. 이 국가의 어떤 하나의 그 사람 거기 나오는 대표들은 그 한 나라가 정한 결정, 방침에 따라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무리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도 이미 그 사람들은 확고한 어떤 자기네 나라가 어디에 투표할지를 정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현혹시키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해봐서 알지만 이미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사람들의 표심은 다 결정됐을 거고 각 나라의 표심은 결정됐을 거고 그런 것들이 각 공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수집이 돼야 된다고요. 그 수집을 못했으면 한국에 진짜 문제입니다. 하여튼 희망 고문한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지금 정권이 어떻게 양치기 소년 같아요. 예.